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눈물의 편지. 아들아 보아라. 문복은. 아들아 보아라. 바람이 분다고 훌쩍 날아가 버리는 불씨를 바라보는 민들레 마음은 어떠했을까? 장마철이긴 하지만 네가 내 곁을 떠나는 날 아침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구나. 너는 차마 말을 못 꺼내고 나는 외면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아 서로는 그랬을까? 우리는 서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너는 간다는 말 안 하고 나는 잘 가란 말을 하지 못한 채 너는 갔고 나는 너를 보내고 말았구나. 그러나 너의 차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나는 숨이 탁 막혀왔고 비가 때리는 창문을 미친 사람처럼 열고 떠나가는 너의 뒷모습을 절규하듯 나는 바라보았다. 너의 모습이 안이 보일 때까지 들이닥치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웃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 냉정한 아비라고 말하고 너는 차가운 자식이라고 말들 한다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나는 냉정한 아버지가 맞다. 그러나 너는 차가운 자식은 절대 아니다. 심지가 깊은 자식이 이 세상에 너 말고 또 누가 있더냐? 우리가 한 집에 있어도 네가 내게 눈길 한 번 안 주는 의미는 글 쓰는 아버지에게 방해를 주지 않으려는 너의 배려이었고 네가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조용히 드나들었던 이유는 힘들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 괜히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도량이 넓은 너의 속마음 때문이었고 어쩌다 너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 네 방에 들어갔을 때 너는 하던 일에 열중해 나는 그냥 나왔던 적이 있었지만 그런 너의 모습은 나는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나를 안심시키려는 너의 마음인 줄 나는 안다. 네가 태어나던 날 우렁찬 너의 울음소리에 나는 기뻐서 너와 같이 울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 고집을 부리고 때를 써도 이쁘기만 한 내 새끼. 그런 너이기에 너를 밖에 내보낼 때면 나는 유리잔을 내보내는 심정이었고 집에 네가 있어도 가스불을 끄지 않은 사람처럼 나는 불안했다. 너는 내 삶의 전부였고 존재 이유다. 나는 너를 보고 있을 때는 황홀한 오페라 한 편을 감상하고 있는 듯 했다. 친구들 모임에서 친구들이 자식 자랑할 때 나는 피식 웃었다. 그리고 너를 떠올렸다. 나에게 자랑이면 너다. 너 빼고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너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해서 나는 후회의 막급이다. 그동안 너는 얼마나 힘들었느냐.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네가 얼마나 큰 외로움을 겪어야 했겠느냐. 아들아, 이 아버지를 애써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표현에 약한 아버지를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무표정한 표정은 그놈에 보여 좋고 말수가 적은 것은 너를 믿기 때문에 굳이 해줄 말이 없어서라고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아버지는 말은 안 했지만 네가 살 집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구조인지 남양인지 통풍은 잘 되는지
밤늦게 귀가하는 너에게 주차 공간은 넉넉한지 아버지는 몹시 궁금했다. 처음 내 곁을 떠나 분가를 시작한 너에게 뭐가 필요한 것이 없는지, 그동안 엄마가 해준 음식만 먹었던 네가 이제는 순수 조리해야 하는데 과연 잘할 수 있는지, 너는 나에게 괜한 걱정을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버지는 물가에 내어놓은 어린 너를 본다. 아들아, 굳이 나가서 잘 살아라 말하지 않는 것은 너는 거기 있어도 내 안에 있고 나는 여기 있어도 네가 있는 거기에 있다. 내가 너를 낳았다지만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 한 몸이지만 엄연히 우린 이체 부심을 부정할 수 없구나. 그래서 서로는 생각하는 것이 달라 이견으로 서로의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내게 섭섭함을 많이 주었을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이 뭔지 잘 몰라 억지를 부려 너에게 부담이 줄 때도 있었다. 이 아버지를 용서하거라. 네가 어렸을 때 너의 어린 눈동자가 얼마나 예뻤더냐? 내 등에 엎였을 때 너는 얼마나 편안했더냐? 이젠 우리 그 시절만 생각하자. 아들아, 네가 휴식하고 잠자고 꿈을 키워왔던 네 방을 지금 나는 들어와 서 있다.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는 것은 네가 내 곁을 떠난 아쉬움도 아니고 험한 세상에 네가 잘못 살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해서도 아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한마디 못하고 너를 보냈다는 것, 그 아쉬움이 눈물을 만들고 있구나. 얼마 후에 너가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올 것으로 믿지만 그래도 그 한마디는 했어야 했다. 그 한마디로 나가는 너를 좀 더 가볍게 보냈어야 했는데 하는 것이다. 아들아, 오늘 밤은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 군생활 제외하고는 부모 곁이 아닌 처음 홀로 맞이하는 밤이 되겠구나. 내일 아침은 네 손으로 처음 가스불을 켜 조리를 해야 하고 이 아버지 없는 곳에서 너는 첫 출근을 하겠구나. 나이가 차면 누구나 부모 곁을 떠나 독립생활을 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아버지는 왠지 오늘은 펑하다. 외롭다. 그립다. 아들아.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눈물로 쓴 아들의 답장 편지. 아버지 보옵소서. 문복은. 아버지 보옵소서. 좀 컸다고 훌쩍 떠나는 새끼 언어를 바라보는 부모 연어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문득 이런 생각을 되뇌이며 눈물로 써보내신 아버지의 옥필 서신을 저 또한 눈물로 읽고 있습니다. 시린 아버지의 심정을 하늘도 알았는지 그날은 새벽부터 비가 하염없이 내렸지요. 아버지,
고등교육까지 마친 나지만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잘 몰라 제 마음 허둥지둥 됩니다. 오늘 결정이 맞는 것인지, 병약한 아버지를 두고 떠나는 것이 자식의 도리에 어긋난 행동은 아닌지.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아무런 말 없이 먼데 바깥쪽만 바라보셨고, 나도 말없이 아버지를 지나쳐 나오고 말았지요. 밖에 나온 나는 차 시동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 창문 안에 계실 아버지, 지금 내리는 빗방울 수만큼이나 많은 생각에 잠겨 있을 아버지, 마지막 기대마저 와르르 무너지는 아픔, 그래서 돌적이가 떨어진 대문처럼 상심으로 몸과 마음이 기울어져 있을 아버지. 제 마음이 더 아프게 하는 것은 매번 듣던 차 시동 걸리는 소리가 웬일로 오늘따라 아버지의 신음소리로 들려오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마치 새끼 송아지 부르는 원앙소리 같은 애절함으로. 아버지, 비가 참 많이도 내립니다. 마치 나의 잘못을 꾸지람하듯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차가운 자식이라 말하고, 아버지는 냉정한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차가운 사람이 맞고 아버지도 냉정한 분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나는 차가운 자식이 맞지만 아버지는 절대 냉정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나의 오해였습니다. 나에 대한 아버지의 무관심은 맹목적인 무관심이 아니셨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자식한테 가급적 편하게 해주려는 배려였고, 무표정한 표정은 묵시적인 신뢰를 나한테 보내는 아버지의 의지였습니다. 눈물 흔적이 자욱한 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며 나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음 따뜻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물을 많이 보유한 분이십니다. 아버지 편지는 어느 햇살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유난히 산만했다 하지요. 문득 생각납니다. 촐랑대다 길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흐느끼듯 나를 찾아다녔고, 나를 찾았을 때 아버지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한동안 멍하니 계셨다고 하지요. 내 몸에 흙 묻은 것도 아깝다 하시며 등에 업고만 다니셨던 아버지, 이빨 썩는다고 난색하시며 내 손에서 빼앗은 눈깔 사탕과 어머니, 우는 내 손에 어머니 몰래 슬며시 쥐어주시던 그 눈깔 사탕과 따스한 아버지의 미소. 글 쓰시는 아버지, 당신 무릎팍에 나를 앉으시고 당신이 쓰신 동시를 구수하게 읊어주시던 아버지, 그토록 자상하신 아버지였는데 말씀도 잘하시고 내 말도 잘 들어주시던 아버지이셨는데, 그렇게 다정한 부사지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대학 전공 문제로 아버지와 나는 크나큰 이견이 아버지와 나 사이에 허물 수 없는 장벽이 높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 나는 내 멋대로 살기 시작했지요. 뒤돌아보면 아버지의 마주침을 피해 집을 오고 가곤 했지요. 나는 철저하게 아버지로 향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안이 닫으셨습니다. 아버지 문은 언제나 나로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무표정했던 표정은 무관심이 아니라 내가 방황하는 이유가 당신 때문이라는 책임감에 온몸이 그 열병으로 앓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보다 먼저 머리를 돌려 외면하듯 딴 곳을 바라보신 것은 경계의 모습이 아닌 예민해져 있는 나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포용의 몸짓이셨습니다. 아버지,
이 아들, 이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때늦은 후회의 눈물을 짓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나이 들어도 철부지 같은 아들을 보시며 얼마나 가슴을 움켜쥐셔야 하셨습니까? 아버지, 집이 왜 이리 적막합니까? 나 홀로 살면 좋을 줄 알았는데 참 쓸쓸하고 고독합니다. 그리고 왠지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는 것은 홀로란 외로움도 아니고 삶이 막연해서도 아닙니다. 불효자입니다. 이 아들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용서는 구하고 나왔어야 했습니다. 웃으시는 아버지 모습 보며 나왔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새하얀 머릿결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깊게 파인 주름은 누가 가져다 준 겁니까? 날로 작아지는 아버지 모습은요? 세월입니까? 운명입니까? 세월도 운명도 아닙니다. 검던 머리는 저에게 청춘을 다 바친 까닭이고, 주름은 가장의 무게로 파였고, 부부정한 몸은 참을 일 많아 그리 되셨습니다. 제 몸무게가 늘어날수록 아버지는 가벼워지시고, 제 키가 커질수록 아버지는 작아지셨습니다. 아버지, 이 불초의 자식 염치 없는 말 굳이 올려드립니다. 제 몸이 이곳에 있어도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저는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 계셔도 제가 있는 여기에 계실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지그시 감은 눈 속에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앞으로 뻔질나게 찾아뵙기는 하겠지만, 안부 전화는 수시로 하겠지만, 아침마다 듣던 아버지의 기침소리, 안부 같은 그 기침소리 듣는 것만 하겠는지요? 예고 없이 발생하는 아버지의 위급 상황, 구급차도 빠르게 오겠지만 곁에 있는 나보다 더 빠르게 오겠는지요? 벌써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내가 떠나오는 날 차마 울지도 못하시고 눈물을 삼키셨던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 불효자식 키우시려고 얼마나 사나운 일 많이 겪으셨습니까? 어머니, 이 못난 자식 낳으시려고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오늘 새삼 이 노래가 생각나 아버지께 어머니께 눈물로 불러 올려드립니다. 나질제 괴로움 잊으시고 이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바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아이 없어라.